1장. 치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올해 75세인 김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고 활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장을 보러 갔는데 같은 물건을 여러 개 사오기도 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길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이름을 깜빡하기도 했거든요. 또 다른 사례를 보실까요? 68세 박 씨는 은퇴 후 취미로 바둑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둑 규칙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까먹고 평소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도 집중해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예전보다 짜증을 많이 내고 의심이 많아졌다고 가족들이 걱정했죠.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에요.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이는 암, 심장병과 함께 4대 건강 위험 요소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매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할머니와 박 씨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치매는 서서히 조금씩 우리의 기억과 인지 능력을 앗아가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까지 진행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치매가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은 곧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습관을 기르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지식과 준비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치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보시죠. 2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2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12가지 항목을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솔직하게 답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욱 정확할 거예요. 첫 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시나요? 예를 들어 오늘이 며칠이지? 라고 물어보고 답을 들었는데 몇 분 후에 또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이나 행사를 자주 잊으시나요? 병원 예약, 가족 모임, 친구와의 약속 등을 까먹는 일이 늘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평소 잘 알던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오랫동안 다니던 마트나 병원 가는 길을 헤매거나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있다면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 돈 관리나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물건값을 계산하거나 거스름 돈을 받을 때 헷갈리고 은행 업무가 예전보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친한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나 친구의 이름을 갑자기 떠올리지 못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여섯 번째,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나요? 안경, 열쇠, 지갑 등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다면 체크하세요. 일곱 번째, 말하고 싶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평소 자주 쓰던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대화 중에 말문이 막히는 일이 늘었다면 해당됩니다. 여덟 번째,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사기꾼의 전화에 속거나 평소 하지 않던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나요?
9번째,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관심이 줄어들었나요? 예전에 즐겨하던 독서, 바둑, 화투 등의 흥미를 잃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다면 주의하세요. 10번째, 기분 변화가 심해지셨나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의심이 많아지거나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11번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시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몇 월인지 헷갈리거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12번째, 익숙한 일상 업무가 어려워지셨나요? 요리하기, 청소하기, 세탁하기 등 평소 쉽게 하던 일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체크해 보세요. 이제 점수를 매겨보시죠. 3개에서 5개 정도 해당되신다면 주의 단계입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자신을 살펴보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6개에서 9개가 해당된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10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는 치매를 진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에요. 3장. 건망증과 치매, 확실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건망증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게 치매인가? 하고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실제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서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건망증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건강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건망증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본인 스스로 또 깜빡했네라며 인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도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죠. 또한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김씨 성을 가진 분이야, 지난주에 만난 분이야. 이런 단서를 주면 김영희 씨 하면서 금세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은 있지만 여전히 혼자서 살림을 하고 약속도 지키고 복잡한 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만의 대처 방법도 개발하세요. 메모를 하거나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항상 같은 곳에 두는 습관을 기르죠.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반면 치매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멀쩡한데 왜 자꾸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힌트를 줘도 기억해내지 못해요. 아무리 자세한 설명을 해도 사진을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이야. 처음 보는 얼굴이야 하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가족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거나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잠들거나 같은 약을 여러 번 먹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감정 변화도 뚜렷합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의심이 많아지거나 화를 잘 내거나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죠. 누가 내 돈을 훔쳐갔다, 자식들이 나를 괴롭힌다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일상생활 능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일만 어려워하시다가 나중에는 옷 입기, 세수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도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기억 상실의 정도를 보세요. 건망증은 세부 사항을 잊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기억합니다. 치매는 사건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학습 능력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망증이 있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치매가 진행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시간의 흐름도 관찰해 보세요. 건망증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늘어나지만 치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며 점점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느끼고 걱정한다면 건망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주변에서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4장. 치매의 원인과 위험 요인. 치매라고 하면 보통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전체 치매 환자의 60에서 70%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부터 손상이 시작되어 점차 다른 뇌 영역으로 퍼져나가죠. 초기에는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언어 능력, 판단력, 성격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치매예요.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 약물 부작용, 비타민 결핍, 갑상선 질환 등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행히 이런 경우들은 원인을 치료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 요인들을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요인과 바꿀 수 있는 요인입니다. 바꿀 수 없는 요인으로는 나이와 유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65세부터는 5년마다 치매 발생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직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있는 위험 요인들입니다. 고혈압이 대표적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어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중년기의 고혈압은 나중에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높입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과 뇌세포에 손상을 주어 치매 위험을 2배에서 3배 높입니다.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는 당뇨 환자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죠. 비만은 중년기에 특히 위험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요. 또한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도 함께 높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도 치매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과음은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해요. 특히 하루 2잔 이상의 음주는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뇌 자극이 부족해져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 자체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뇌 건강에 해롭죠.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를 위축시키고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져요. 수면 장애도 주의해야 할 요인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이런 위험 요인들 중 상당수는 우리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금연하고, 적당히 마시고, 사회 활동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나이나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5장. 치매 예방 5대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들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5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크기가 실제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려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되고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더욱 좋지만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라디오, 체조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고 자극하는 것이 중요해요.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뇌에도 적용됩니다. 독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신문을 읽거나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거나 심지어 만화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퍼즐 맞추기, 스도쿠, 바둑, 장기, 화투 같은 게임들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들이에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일기 쓰기도 추천드려요. 하루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기억력도 키우고 감정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간단한 한 줄 일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전략은 사회활동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대화를 나누면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고 감정적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전화 통화도 좋고 영상 통화도 좋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가까운 상점에서 점원과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어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관이나 종교단체, 지역사회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함께 운동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요리를 하는 활동들이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환경관리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외출할 때는 충분히 보온을 하세요. 추위에 노출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뇌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변비 예방도 중요합니다. 변비가 있으면 장에서 독소가 흡수되어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충분한 물을 마시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필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거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고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마지막 5번째 전략은 영양관리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견과류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잣 등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중요해요.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특히 좋습니다. 비타민 D도 뇌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거나 필요시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은 혈관과 뇌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 5가지 전략을 모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생활 습관이야말로 치매 예방의 최고 명약이거든요. 6장. 치료와 관리, 포기하지 마세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방법은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초기 치매에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가 콜리날포세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 약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여줍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일상생활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죠. 중등도 이상의 치매에는 메만틴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 약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악화를 늦춰줍니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조적인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E, 비타민 B군 등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보조제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비약물적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훈련, 음악치료, 미술치료, 회상치료 등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많은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이제 가족들이 알아야 할 돌봄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환자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직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기이니까 너무 과보호하지 마세요. 못한다, 틀렸다는 지적보다는 잘했다, 고맙다는 격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는 패턴을 유지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은 큰 글씨로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을 사용하거나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중기 단계가 되면 24시간 감독이 필요해집니다. 혼자 두면 위험할 수 있어서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해요. 이때는 가족들의 인내가 특히 필요합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야 하거든요. 화를 내거나 의심을 할 때도 있어요. 돈을 훔쳐갔다, 밥을 안 줬다 같은 말을 해도 화내지 마시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하면서 공감해 주세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감정을 달래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개인위생 관리도 도와주셔야 해요. 목욕, 양치질, 옷 갈아입기 등을 혼자 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강요하지 말고 함께 해볼까? 라며 자연스럽게 도와주세요. 말기 단계에서는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때쯤 되면 가족만의 힘으로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렵거든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것이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더 나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의 정신건강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스트레스, 우울감, 분노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들과 돌봄을 나누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치매 가족 모임이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치매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병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